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 주의 대응을 잘 하기 위해서는 수급을 통해서 힌트를 찾아봐야 할 텐데요. 지난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담은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지난주에 외국인들은 반도체에 집중을 한 모습입니다. 반도체 대장주인 SK 하이닉스보다도 반도체 장비주인 HPSP를 가장 많이 담아냈고요. 그리고 역시나 장비주인 한미반도체까지 이 HBM 관련 기업들을 가장 많이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에코프로도 지난주에 수급이 몰렸고요. 완성차 기업인 기아까지 외국인들이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현재 시각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담아내고 있는 종목들 체크를 해보시면요. 대형주 위주로 담아내고 있네요. 2차 전지 기업들 포스코 홀딩스와 LG 에너지 솔루션 물량이 쏠리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기술주인 네이버까지도 외국인들이 현재 시각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기관들은 지난주에 어떤 종목 담았을까요? 기관들은 또 다양한 업종을 담아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 그리고 이 스마트폰 수요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부품주인 삼성전기에도 물량이 많이 쏠렸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신규 상장을 앞둔 하나오션, 로봇주인 두산 로보틱스와 또 지난주에 방산주에 또 수급이 많이 몰렸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도 공급 계약 소식이 나왔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현재 시각 기관들이 담아내고 있는 종목 체크해보시죠. 네, 현재 시각 기관들은 2차 전지에 집중을 하고 있네요. LNF 가장 많이 담아내고요. 포스코 퓨처엠까지 담아냅니다. 그리고 또 분리막 기업들이 현재 시각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다음 달부터 IRA 외국 우려 기업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와 함께 국내 분리막 기업들 주목받고 있습니다. WCP와 IE테크놀로지, SK IE테크놀로지까지 기관들이 순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네이버까지도 물량을 담아내고 있네요. 그럼 개인들 지난주에 집중한 종목들 체크해 보시죠. 개인들도 역시 2차 전지의 수급이 몰렸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물량 담아내고 삼성 SDI와 LG 화학까지 대형주 위주로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로봇주 두산 로보틱스도 지난주에 수급이 많이 몰렸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던 AS텍, 자외선 차단 원료 제조 기업입니다. 역시나 수급이 쏠렸습니다. 12월에 본격적인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현재 시각에서는 이 수급이 좀 몰리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는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시장입니다. 이러한 수급을 통해서 과연 시장에서는 어떤 힌트를 찾을 수 있을지 고수님들 알려주시죠. 네, 오늘 오전장 그리고 지난주 개인들의 수급 내용을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코스피에서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고 외국인은 최근에 이제 샀다 팔았다를 좀 반복하는데 오늘은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1,700억 넘는 매수세인데 개인이 코스닥에는 열심히 사지만 대부분 또 에코프로 BM에 몰렸겠죠. 코스피에서는 2,600억을 파는데 이거 파는 것도 약간 두산 로보틱스 파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임순재 고수님 아닌가요? 좀 그런 것 같죠? 네, 일단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세로 온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 지금 개인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좀 매도가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특히 네. SK 그러니까 그다음 많이 이제 거래량이 있었던 종목들 중심으로 좀 매물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오늘 조금 강했던 거는 이제 요소수 관련돼서 요소수가 또 대란이 펼쳐질 만한 대란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중국에서 요소수 관련돼서 이제 수출을 조금 중단할 것이다라는 얘기 때문에 요소수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조금 강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지만 단기 테마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처음에 한번 나타났을 때가 한 작년이었나요? 그게 작년 초였나요? 재작년이었어요. 네. 그때는 정말 난리 날 것처럼 그렇죠. 제 동생도 사실 경차가 아니라 경유차를 운영을 해가지고 굉장히 걱정했는데 이게 또 한 번 하고 나면 우리 또 중단할 거야 이러면 약간 약발이 안 먹히는 것 같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중국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 관련된 종목들에 또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도 체크를 해주셨고 하나씩 종목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교수님은 오늘 어떤 종목 보시나요? 네, 저는 오늘 서울옥션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오늘 STO 관련한 얘기 되게 많이 하시군요. 예, STO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지난주부터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토큰 증권과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최근 이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변동성을 한번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이제 STO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서울옥션이라든지 K옥션 같은 기업들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탈중앙화라는 기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중앙화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걸 이제 나라라든지 기존의 제도권에서는 그걸 용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STO라는 것은 가상자산이 가지고 있는 탈중앙화의 기술을 계속해서 뽐내면서도 제도권으로 어느 정도 가지고 오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탈중앙화에 대한 부담감을 좀 느꼈었던 제도권에서 이 STO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들이 이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서울 옥션 너무 많이 올랐고 거래량도 많이 붙고 있는데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아직까지 변동성이 좀 덜 나온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1월 20일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한 차례 이제 바닥권에서 10% 넘는 급등이 있었고요. 지난주에도 29일에 상한가 기록한 이후에 오늘장에서도 22%대 급등입니다. 지금 댓글창에 재미난 댓글 중에 하나가 이게 STO잖아요. 뒤에 P를 붙이면 이제 스탑이 되니까 예, 조심하셔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부디 스탑이 되는 일은 없기를 우리 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바람 가져보도록 하겠고 우리 그 김장렬 교수님께서는 어떤 종목군을 좀 보십니까? 오늘 2차 전지밖에 안 보여요. 2차 전지밖에 안 2차 전지가 보여요? 아까 에코프로 BM은 15% 그렇죠? 탄탄하고 에코프로는 마이너스 8%잖아요. 이게 너무 엇갈렸어요. 요거부터 아까 말씀드린 광물 쪽은 세고 그다음에 분리막은 당연히 세고 나머지 것들은 애매한 거죠. LNF도 못 갔고 그다음에 삼성 SDI는 오히려 빠졌죠. 네. 그렇죠. 맞아요. 삼성 SDI 에코프로 BM이 파는데 43조가 했다고 했잖아요. 이거 IRA 관계없이. 근데 그거는 그날 할 때도 그거 사실 기사가 미리 나간 건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저께 목요일 금요일도 에코프로 BM이 사실은 약하지 않았어요. 에코프로 BM의 주가는 지금 5거래일째 강세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아마 그 삼성 SDI하고 그게 이슈가 있었는 걸 알았다 그러면은 그러면 SDI도 사실 빠지지는 말아야 되는데 SDI는 43조 곱하기 3배하면 130조 매출을 5년 동안 얻는 거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이게 전체적인 2차 전지의 하나의 새로운 리레이팅인지 차별화의 하나의 건지 아니면 혹시라도 이건 나쁜 겁니다만 경기가 안 좋은 직전에 전기차가 안 팔리는 거잖아요. 어차피 안 팔리는데 전기차를 무리해서 하지 말고 중국이라도 확실히 죽이자. 미국이 그런 의도를 갖고 했다 그러면 전기차의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면 사실은 이거 잘 계산해 봐야 되기 때문에 잘 추려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근데 거예요. 어차피 전기차 안 될 거면은 중국을 굳이 죽일 필요 없지 않아요? 가야 되는데 중국 갖고 가면 나중에 우리가 뒤통수 맞으니까 오펙에 의존하듯이. 그러니까 중국의 의존을 덜 하는 대신에 지금 당장의 1, 2년간은 힘들 수밖에 없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속도가 생각만큼 안 늘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하겠다는 거가 된다고 하면은 그럼 사실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우리가 먹을 룸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분명히 좋은 아까 우호적인 환경이 25% 50%보다 25% 갖고 죽이는 게 우리한테 좋은 거죠. 사실은 지속되면은 근데 단기적으로는 근데 전기차가 빨리빨리 성장을 못 한다는 거를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경기도 그렇고 중국의 그 공급망 없이 바로 못 바꾸니까 그러면 전기차가 싸게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빨리빨리 못 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까지 함유한 것인지를 잘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주가 갖고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그동안 오늘렸고 이런 측면에서 주가 반응한 건 당연한데 에코프로는 왜 빠질까요? 에코프로 BM이 무슨 유상증자나? 에코프로 내야 되나? 아니면 진짜 그 지주사하고 이걸 구분하는 것인지 이제부터는 양극재보다는 음극재로 갈 수 있는 음극재 주식이나 아니면 그 광물 쪽으로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가지고 제가 던져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게 더 흡수되고 논의가 돼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에코프로 BM 자체는 나쁘지 않네요. 그러게요. 살짝 보일 수도 있겠네. 차별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차별화에 대한 배경은 어쨌든 뭐 돈 잘 버냐
실적이 나오냐 이거가 기준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돈이 안 벌더라도 장기 그림이 좋다는 측면에서는 우리한테 좋은데 단기적으로 주가가 팍팍 올라갈 때는 단기적 실적도 중요하니까 돈이 별로 안 나가고 그러니까 이걸 다 잡을 수 없으니까 주식시장에서 시장의 참여자들이 어디를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쨌든 지금 2차 전지 투자는 사실 지금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이 네. 꽤 많단 말이죠. 그럼 그 차별화의 기준을 뭘로 삼아야 될지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뭐 오늘은 막 분리막 기업들 올라가고 하니까 지금 그동안 이제 뭐 셀 기업 가지고 계셨던 분들 다 팔고 분리막으로 가야 되는지 막 고민하실 것 같고 좀 해안을 주세요. 좀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근데 그 분리막이라는 것이 네.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맞아요.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때는 당연히 그 선 주문 받고 네. 나중에 후 증설하고 이런 식으로 돈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오르는 건 당연한 거죠. 분리막이 안 오르면 이상한 거지. 그럼 뭐 어떻게 분리막을 네. 조금 더 단기적으로 분리막을 더 이상 거예요? 분리하지 마시고 한켠에 인클루전 시켜서 보시면 그동안에 좀 네포템을 네. 분리시켜놨다면 저기 다시금 합체를 해야 된다. 이 교수님 말씀하신 네, 거를 네. 대충 대략적으로 동의하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우리 임순재 교수님. 네, 저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운 관련된 업종이 좀 강한 그런 해운주 모습. 너무 좋죠. 네. 뭐 그중에서 이제 대한해운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지금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BDI 이제 지수 때문에 지금 올라간다. 아니 근데 너무 급하게 많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네, 막 흥하해운도 막 흥이 나서 막 네. 주가가 급등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어하시네요. 제일 리액션이 좋으세요. 박수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BDI 지수가 지금 이제 11월 2일 날 1,400포인트 정도 됐어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 나온 자료를 보면 지금 3,100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나 급하게. 네, 한 달 만에 2배 넘게 오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BDI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주가도 지금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거 보시면 급등할 되겠습니다. 만한 수치긴 하죠. 네, 그렇죠. 두 배면은 일단 뭐 BDI 지수가 뭐 굉장하니까. 급등을 하니까 네. 뭐 같이 그거에 연동되는 이제 그런 기업들, 특히 이제 벌크성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뭐 대한해운뿐만 아니라 뭐 흥하해운, 그다음에 STX 그린로직스까지 전부 다 지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뭐 다만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는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일단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자회사에 이제 대한해운 LNG라는 그런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 여기서 이제 LNG 운반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해운 업종들의 이제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LNG 운반선에 대한 그 실적 호조로 인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영업이익 감소폭이 다른 회사보다 좀 낮다라는 것도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3분기에 이제 LNG 운반선 2척을 또 신규로 또 이제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4분기 그다음에 내년 이후에 계속 실적 성장세가 견인될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기관이 6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20만 주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고 연기금 같은 경우도 이틀 동안 한 48만 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한해운의 지금 예상 PER이 한 5.3배 수준이니까 뭐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보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열어둘 수도 있겠지만 한 달 사이에 2배 올랐다라고 네. 하면은 또 이게 빠질 수도 약간 있겠죠? 끝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뭐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지금 가장 큰 게 이제 중국발 이제 물동량 증가 네. 가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철강의 재고, 그러니까 철강을 하는 이제 철광석에 대한 재고가 지금 상당히 좀 낮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철광석에 대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더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파나마 운하가 그쪽이 조금 요즘에 그 넘어오는데 지체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요? 뭐 날씨 기후 뭐 변화 탓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나마에서 이제 통과하는 물량 자체가 좀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뭐 중국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런 배의 양도 작아지는 거고요. 네. 이런 이제 운의 횟수가 줄면서 운임도 지금 같이 상승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들도 하나씩 꼽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세 분의 종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렬 교수님은 2차 전지 관련한 종목에 대해서 차별하거나 마지막 탈출이거나 라는 관점 말씀해 주시면서 분리막 종목을 포트 안에서 분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임순재 고수는 대한해운, 이재규 고수는 서울옥션, 박수호 고수님도 제시해 주셨는데 STO 테마주 뜨나라고 하셨는데
STO 관련해서 관심이 좀 있으신가 봐요. 서울촌하고 네네네. 또 같은 결인데. 네, 저희는 다 ST가 이제 시큐리티 토큰. 근데 이게 이제 그 금융위원회에서 네.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취재를 많이 해왔는데 뮤직하우가 대표적이잖아요. 뮤직하우. 뮤직하우 같은 경우는 비상장입니다만 뮤직하우가 이제 그 저작권을 가지고 음악 저작권 가지고 이렇게 ST가 불거지면서 STO라는 이 시스템 자체를 금융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된 사안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안을 가지고 이제 뭐 한우를 가지고 하는 ST, 맞아요. 그다음에 뭐 아니면 뭐 미술품 뭐 이런 것들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금융위에서 그러면 이거를 아예 공론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서서히 나왔고요. 그래서 거래소에서 이제 금융위에다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신사업으로 분류해 줄 수 있는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이 정책적인 큰 흐름 때문에 지금 이제 STO와 관련돼 있는 많은 그 업체들이 지금 뛰고 있는데 그리고 갤럭시아 뭐 머니트리라든지 갤럭시아 SM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아무래도 이제 IP랑 저작권을 갖고 있는 쪽이니까 이쪽에 있는 회사들이 STO 회사로 전환을 하면 네. 앞으로 이제 좀 이 동네가 연관성이 크고 성장세가 높겠다. 그리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STO 관련주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앱을 통해서 한우를 네네네네. 키우고 네. 그거를 이제 뭐 정말 소 네, 맞습니다. 규모부터 시작해서 뭐 5,000원, 10,000원 이렇게 해서 내가 한우를 키워서 그 소가 어떤 수익 창출을 하면 나도 쉐어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 앱으로 하면은 이거 믿어도 되나라는 그런 맞습니다. 좀 네. 신뢰도의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제도권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투자할 수 있는 그 여건이 굉장히 커지죠. 우리가 네. 그 뭐 증권사나 금융사 앱을 통해서도 사실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제도권에 편입됐다는 거의 핵심은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갖고 있느냐 여부입니다. 그래서 증권성을 그래서 STO 할 때 ST도 네. 토큰형 증권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말이 증권인 거죠. 토큰형 증권. 네, 그러니까 증권이 마지막에 붙었다는 거는 이제 증권성이 있다는 걸 판단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이것과 관련돼 있는 거래소라든지 아니면 IP를 갖고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쪽들이 다 같이 새롭게 주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큰형 증권 관련해서 다시 한번 코멘트를 들어봤고요. 이어지는 2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